네, 전 시간에는 피부 과학에 대한 빈칸 문제를 선생님이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빈칸을 채워 나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로는 1번부터 5번까지는 피부와 자외선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7번까지는 피부 노화,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는 피부 장애에 대한 문제로 분류를 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피부와 자외선에서 자외선의 작용입니다. 자, 자외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강한 자외선을 뿜는 UVA가 있고요. 이것은 장파장이라고도 합니다. 피부의 침투 깊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피, 진피, 피하지방 층까지 나눠진다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침투 깊이는 장파장에서 우리가 진피층까지 깊이 들어가는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파장 UVA에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내가 UVA, 강한 자외선을 맞으면 그 받는 즉시 우리 피부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독성, 광알레르기 반응이 있고요. 또 백내장 유발 등의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UVB라고 해서 중파장인데요. 이 중파장의 피부 침투 깊이는 표피에서 우리 표피 보면은 5가지 층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투과육이라고 외우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층이 기저층이죠. 그래서 이 기저층까지 도달하는 게 UVB 중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진피, 표피남이 진피층이죠. 진피의 상부층, 가장 위에 있는 층까지 도달하는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파장의 영향의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본다면 중파장을 적당히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강화되고 또 여드름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각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가습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홍반이라든지 아니면 수포 아니면 일광 화상 등의 급성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UVC라는 단파장인데요. 단파장의 경우 침투 깊이는 우리가 층은 되게 많이 있지만 오존층까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까지 흡수를 한다는 것은 피부에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고요. 단파장의 경우는 영향을 본다면 크게 살균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단세포성 우리 조직을 죽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 장파장의 경우는요, 320에서 400ml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파장의 경우 290에서 320까지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파장의 경우는 200에서 290까지 도달을 하는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빈칸 부분에서 내가 아는 부분에서 적었던 거는 이제 맞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고, 혹시 내가 못 적었다라든지 아니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입니다. 총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적으셨나요? 첫 번째로는 홍반 반응이 있습니다.
홍반 반응의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광선이라든지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붉어지죠. 그거를 홍반 반응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홍반 반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는데 밑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현상, 그거를 즉시 홍반 반응이라고 하고요. 즉시 홍반 반응,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를 30분이나 아니면 4시간, 5시간 후부터 우리가 나타나서 이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1일에서 이틀 정도 지속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자연 홍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7mm의 미만의 자외선 영역 UVC에서 100% 발생되며 자외선 A 영역에서는 발생이 저하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으로 일광 화상이 있습니다. 이 일광 화상은 태양광선이라고 해서 자외선 B 있었죠? 아까 A, B, C 중에서 이 자외선 B가 주로 유발을 합니다. UVB. 그러니까 주로 일광 화상을 유발하지만 그렇지만 UV, 우리 또 뭐 있었죠? A가 있었죠? A도 어느 정도 이 일광 화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선 중 자외선 B가 주로 일광 화상을 유발하지만 자외선 A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색소 침착이 있는데요. 이 색소 침착에도 두 가지로 나뉘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A, B, C 중에서 자외선 이 A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가시광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UVB, 장파장이라고 하죠. 이 장파장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는 즉시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즉시 색소 침착과 다르게 자외선 A, B, C 그리고 가시광선이 관여하고요. 새로운 멜라닌의 생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즉시와 자연 색소 침착. 홍반에서도 아까 즉시로 나타나는 즉시가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 홍반이 있던 것처럼 색소 침착에도 즉시가 있고 자연 색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색소 침착과 자연 색소 침착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노화가 있습니다. 자, 광노화는 뭐냐? 우리가 피부가 얇아지는 게 아니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주름살이 깊게 형성이 되는 노화고요. 뒤에 가서도 우리가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에 대해서 구분하고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비정상적인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광노화 현상이 있습니다. 자외선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PA가 아니고요. SPF의 정의입니다. SPF가 뭐죠?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하고요. A, B, C 중에서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PA라는 거 이제 그 자외선 제품, 화장품 같은 걸 살펴보면 뒤에 이제 표기나 아니면 앞부분, 밑에 부분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SPF랑 PA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PA라는 건 뭐냐? 이거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PF는 자외선 B, 그리고 PA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입니다. 다음은 화학적 차단제. 이거는 피부 표면에 우리가 발랐을 때 자외선을 흡수하는 게 있고 자외선을 산란, 그 다음에 방출, 반사하는 게 있는데 화학적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경우, 그리고 물리적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배울 건데 산란, 그리고 반사시켜서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 이게 물리적인 차단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PA에 대한 건 아까 자외선 A에 대한 차단지수라고 했는데 PA가 우리가 그냥 PA로 나누는 게 아니고 플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PA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하나 더 PA 플러스 3개, 아이고, 그 다음에 PA 플러스 4개,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나타내는데 이때 플러스가 하나가 있는 게 좋을까요? 4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물론 다 좋지만 더 강한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것, 더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라고 하면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피에서 기저층에 위치해 있는 멜라닌 색소. 네, 멜라닌. 색상 같은 경우는 무슨 색이냐면 흑색이에요. 그리고 분포 부위는 표피의 기저층에 위치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표피가 아니고 진피 안에, 혈관 안에 있는 색소입니다. 바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색상이 흑색이 아니고요, 적색입니다. 그래서 진피의 혈관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다. 이것이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피하 조직. 피하 조직 안에 있는 카로틴이라는 게 있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흑색도 적색도 아니고 황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멜라닌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적어주면 좋은데요. 표피에 존재하는 우리가 색소 세포인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피부색을 결정짓는 하나의 색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도 진피의 혈관 속에 함유되어 있다. 그 다음에 카로틴의 경우도 황색으로 피하 조직에 분포가 되어 있고 우리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을 결정하는 우리의 색소는 멜라닌, 헤모글로빈, 카로틴이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소 이상 증상에서 저색소 침착증과 과색소 침착증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은 백반증이에요. 그래서 백반증이라는 건 뭐냐면 멜라닌 세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있어야 될 숫자가 감소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소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가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약 1%의 인구에서 발생이 되고요. 이 발생 빈도는 인종이나 아니면 성별에는 무관하고 발병 시기도 신생아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하지만 대다수는 20세 이전에 발병을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세 이전에. 백반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냐? 후천적인 색소 결핍 질환이라 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발병 원인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가 면역이라든지
또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 관련성이라든지 색소 파괴나 아니면 화학 물질에서의 노출 이런 것들이 백반증을 발병에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인체의 모든 부위에 백색반이 대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도 대칭이 이제 나타나는데, 대칭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렇게 대칭적으로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색반이 부위에는 요런 부위들 있죠? 이런 부위에는 땀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출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출혈을 지혈하는데 많은 시간이 일반인보다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옆에 보시면은 새하얀 머리 보이세요? 이렇게 새하얀 머리. 그 다음에 새하얀 눈, 이제 피부. 이런 건 뭐냐면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선천적인 질환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백색증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백반증, 뒤에는 백색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나 모발, 눈 등에서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이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요. 피부가 건조하고요. 유백색을 띠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멜라닌의 결핍으로 인해서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화됩니다. 약화되어서 쉽게 일광 화상이라든지 자외선에 대한 상해를 좀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증의 이런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의 수는 정상이에요. 정상이지만 합성에 필요한 효소인 티로시나아제가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불량해서 완전한 멜라닌 소체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